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자신을 둘러싼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들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박나래 씨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입장을 남겼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최근 제기된 사안들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피로를 누린 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의 폭로 이후 12일 만에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행위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이에 박나래도 공갈 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 경찰이 최근 박나래 피소 건이 5건, 박나래 측에서 고소한 건까지 총 6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박나래도 현재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매니저들과의 분쟁 외에도 박나래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증폭되는 의혹에도 박나래는 추가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영상 이후로는 관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나래는 당분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해당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마지막 입장을 남겼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성범죄자 알림이 신상 공개가 기간 만료로 끝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조두순이 이사를 하더라도 어디에 사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의 복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해 경기도 안산 거주지로 돌아간 조두순. 법원은 조두순에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상 공개 기한은 지난 12일까지였습니다. 현재는 공개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10년 법 개정으로 최대 10년까지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그 전에 형을 확정받은 조두순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조두순을 검색해봐도 공개 대상자가 없다는 알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두순이 이사를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데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제 아직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조두순은 출소 이후 보호관찰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거지 무단 이탈 혐의로 2차례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2월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 10월에도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수분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신상정보 공개는 중단됐지만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관리와 조두순의 24시간 감시는 계속된다며 법원에서 조두순에 대한 치료 감호 명령이 내려지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충북 청주에서 집단 학교폭력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중학생 무리가 피해 학생에게 싸움을 강요하고 무릎을 꿇고 빌게 시켰다는 내용인데요. 교육당국은 어제 학교폭력 심의위를 열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 중학생들이 모여들고 A 학생이 동급생과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심판 역할을 하는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가 싶더니 곧 다른 싸움을 부추깁니다. 싸움이 끝나고 주저앉은 A 학생에게
또 다른 학생이 다가와 밀치고 둘러쌉니다. 한동안 둘러싸인 A 학생은 구석으로 가 무릎을 꿇고 곧 다른 학생에게 걷어차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학교폭력 정황이 나왔습니다. A 학생 보호자는 동급생들이 강제로 싸우게 했다며 자녀가 지금도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울더라고요. 죽고 싶습니다 하는 표현을 써서 저도 깜짝 놀라서 아이를 봤어요. 또 아이가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A 학생 보호자는 해당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주동자 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동자 등의 욕설을 한 A 학생 보호자 지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맞고소당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아동학대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취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이 형사고소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지니 사과와 반성이 먼저인데. 신고를 받은 교육당국은 조사에 착수하고 지난 15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학폭 심의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며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천대상입니다.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 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경찰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합동감식반이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고소 작업차에 올라가 붕괴가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드론도 동원됐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 대한 1차 합동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작업자 4명이 숨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입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사고 초기부터 기둥과 가로부가 맞닿는 부분이 칼로 자른 듯 끊겨 접합부 결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지대를 사용하지 않는 특허 기술과 콘크리트 추가 반입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감식반은 붕괴 원인은 물론 전체적인 설계, 시공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전반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입니다. 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2차, 3차, 4차라도 언제든지 계속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시공사 대표 등 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12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2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7개 업체 10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도 붕괴 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대명사격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를 비롯해 수많은 명작을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아내와 함께 살해됐습니다.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조롱과 경멸을 섞어 애도했습니다. 워싱턴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어퓨 굿맨, 스탠 바이 미 등 수많은 흥행작을 연출한 롭 라이너 감독이 LA 자택에서 부인과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아들 닉 라이너로 10대 시절 마약 중독으로 재활센터와 노숙 생활을 전전했었습니다. They worked throughout the night on this case and were able to take into custody Nick Reiner, a suspect in this case. 라이너 감독은 2015년 아들 닉과 공동 집필한 영화 찰리를 통해 정치적 야망을 가진 배우와 마약 중독에 빠진 아들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부자는 당시 함께 영화를 만들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까지도 함께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끝내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라이너 감독은 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로 평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너 감독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직후 조롱과 경멸을 섞으며 애도했습니다. 재능 있는 영화 감독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발작적인 집착이 분노를 유발시켜 결국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미국이 황금기를 맞자 반 트럼프 인사 라이너의 편집증이 정점에 달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Well, I wasn't a fan of his at all. He was a deranged person. So I was not a fan of Rob Reiner at all in any way, shape, or form. I thought he was very bad for our country. Yeah. 마치 정치적인 견해가 노 감독의 죽음을 불러온 것처럼 묘사한 건데 대통령을 통해 분열된 미국 사회의 현 주소가 다시 드러났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